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는지, 큐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 마스터 이퀘이션이 미분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미분방정식을 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분을 진행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선 첫 번째 방법인 미분방 정식을 그대로 적분 형태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은 이런 일반적인 꼴로 돼 있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편에서.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변화율이 그 시각의 덴시티 오퍼레이터에다가 슈퍼 오퍼레이터, 린드블라드 슈퍼맵을 작용한 결과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린드블라드 슈퍼맵은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터리 파트랑 그 다음에 퀀텀 노이즈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텀은 유니터리 파트를 결정하는 것은 해밀토니안이고, 두 번째 파트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항이 바로 요 첫 번째 항인데, 이 항이 바로 여기 항에 들어있는 것이 이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죠. 이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를 잘 정의를 하면 유니크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큐빗이 있고,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밀토니안을 정의를 하고, 이 시스템을 잘 관찰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들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린드블라드 솔루션 혹은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해야 될 텐데, 우선 초기 상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이 방법을 풀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Q3는 이런 과정을 그 린드블라드 솔브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린드블라드 솔브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 미분방 정식을 차례대로 적분을 해나가면서 푸는 방식인데요. 이 미분방 정식이 정의가 이 해밀토니안을 알고, 해밀토니안과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의 집합,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을 알면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을 기술할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린드블라드 솔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밀토니안, 그 다음에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 초기 조건, 그 다음에 시간을 기술하는 변수,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뉴메리컬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설사 그 솔루션을 이제 간단한 경우에 애널리틱하게 구해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해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워낙에 복잡한 꼴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뉴메리컬한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레이트의 이 랜덤한 프로세스,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실제로 발생할 프로바빌리티를 구체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트를, 프로바빌리티가 아니라 레이트를 구체적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레이트를 0.3, 0.7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그러면 앞에서 정의한 것들이 이제 앞에서는 그냥 기호로 이렇게 심벌로 했었는데, 이제 이게 구체적인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애널리틱한 폼으로 구해집니다. 조금 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게 파울리 X, 싱글 큐빗이기 때문에 파울리 X, Y, G를 조합으로 이렇게 잘 구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마스터 이퀘이션의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그 솔루션이 갖는 성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솔루션이 갖는 성질을 분석을 할 때 솔루션을 직접 구해서 분석할 수도 있지만, 방정식 자체를 들여봐도 상당히 많은 성질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린드블라드 슈퍼맵을 먼저
구성을 정의를 해서 푸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난 편에서 설명한 대로 린드블라드 슈퍼 맵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해밀토니안과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만 있으면 잘 정의가 되니까 정의를 했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이 슈퍼맵을 통해서 린드블라드 이퀘이션을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슈퍼맵에, 린드블라드 슈퍼맵에 해밀토니안과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에 대한 정보가 모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린드블라드 솔브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그냥 슈퍼맵을 넣어주면 그러면 Q3가 자동으로 모든 것을 인식을 해서 잘 풉니다. 그래서 역시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으로 린드블라드 이퀘이션을 린드블라드 슈퍼맵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면 이와 같은 폼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얻고 나면 그러면 그 솔루션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한 예로 여기서는 그 파울리 XYG의 에버리지를 한번 구해서 에버리지를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그 다이내믹스를 관찰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울리 XYG의 에버리지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이 싱글 큐빗이니까 파울리 XYG로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파울리 X의 파울리 XYG는 다 트레이스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에버리지 값은 요 파울리 X의 코에피션트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가 파울리 X의 에버리지고 파울리 G의 앞에 붙은 코에피션트가 파울리 G의 에버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만 잘 끄집어내도 에버리지를 더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 어쩌면 이런 경우에는 그 에버리지를 계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를 구해내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 함수가 바로 매스매티카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코에피션트라는 함수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원래 로가 요 위에 복잡한 오퍼레이터인데 거기에 그 중에서 파울리 X의 S1이 파울리 X죠. S1의 코에피션트만 따로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역시 파울리 XYG도 같은 형태로 해서 각각을 파울리 XYG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플러스를 한번 해 보면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 XYG가 잘 플롯이 됩니다. 지금 어떤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 모르니까 플롯 그러니까 레전스라는 옵션을 주면 조금 더 구별하기가 편하겠죠. 첫 번째가 아마 파울리 X, 두 번째가 파울리 Y, 세 번째가 파울리 G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지금 파란색이 지금 파울리 X,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란색이 파울리 Y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이 린드블라드 솔브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린드블라드 이퀘이션의 솔루션들은 상당히 복잡한 꼴입니다. 그래서 설사 애널리틱하게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메리컬하게 솔루션을 구하는데 기왕 누메리컬하게 구할 거면 위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애널리틱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애널리틱한 폼으로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메리컬하게 구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티그레이션을 누메리컬하게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시간은 절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함수가 바로 린드블라드 솔브 대신에 린드블라드 솔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과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가 정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슈퍼맵을 컨스트럭트를 하고 그리고 그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그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린드블라드 솔브라는 오퍼레이터가 주면 되는데요. 이 함수에. 그러면 앞에서 봤던 그 차이는 단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이 린드블라드 슈퍼맵을 줬죠. 그 다음에 초기 조건 줬죠. 그 다음에
린드블라드 솔브인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애널리틱하게 적분을 하기 때문에 적분 변수 혹은 시간의 그 변수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변수만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뉴메리컬하게 푸는 구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0까지 시간을 잘게 쪼개가면서, 비교적 잘게 쪼개가면서 풀어라. 그럼 잘게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 하는 것은 매스매티카가 내부에서 그 애큐러시를 봐가면서 자동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면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널리틱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시간에 어떤 값을 줘야 됩니다. 0.2 시각 0.2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뉴메리컬하게 함수가 덴시티 오퍼레이터가 결정돼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덴시티 오퍼레이터의 각 엘리먼트를 직접 봐도 되겠지만, 물리적인 양을 구해서 물리적인 양의 에버리지를 구해서 조사를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파울리 X, Y, G의 에버리지들을 한번 구해서 플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플러스를 해본 건데요. 이렇게 이게 뉴메리컬하게, 지금 보시는 것이 뉴메리컬하게 구한 것이고, 위의 것은 적분을 애널리틱하게 해서 뉴메리컬하게 플러스를 한번 해본 겁니다. 모양이 완벽하게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 혹은 린드블라드 이퀘이션을 린드블라드 솔브 혹은 N 린드블라드 솔브라는 두 Q3 함수를 이용을 해서 풀고 간단한 피지컬 퀀터티들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함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 편에서는 봤습니다. 퀀텀 린드블라드 솔브랑 N 린드블라드 솔브를 주로 이용을 했는데, N 린드블라드 솔브나 린드블라드 솔브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 먼저 린드블라드 슈퍼맵을 통해서 슈퍼맵을 정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솔루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수학적인 설명은 이 책의 5.3절이나 혹은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의 이 솔루션 메소드라는 섹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Q3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도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튜토리얼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